아니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내 일에 적용을 하고 싶은데 그럼 무슨 프로그램을 써야 되느냐. 사람이 프롬프트를 치기보다는 프롬프트 생성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인간은 할 필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향후의 저득의 방향성의 어떤 큰 키워드는 소통이랑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사실 저희가 이 강의를 저도 들었지만은 상당히 뭐 돈으로 친다면 비싼 강의고요. 아무 데서나 절대 들을 수 없는 강의인데 저희 조수빈 큐레이션을 위해서 흔쾌히 다 풀어주셨습니다. 혹시 이게 거품은 아닐까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AI 열풍을 타고 이제 반도체주들이 막 급등을 했다가 떡락을 했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하나 등장하면 거품론은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좀 과도한 기대와 과도한 실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영상 AI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멸망의 시를 한 편을 딱 봤어요. 그러면 이제 과도한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방향성만 보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방향성 어떻게 보시나요? 그걸 이제 이런 논문수 같은 걸로 보고 사람들의 관심도로 보는 건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예를 들면 사람 이미지를 뽑으면 손가락이 6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텍스트 같은 거는 많이 깨지거든요. 맞아요. 영어 텍스트도 처음에 깨졌었어요. 그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왼쪽이 소라 AI 아까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뽑은 건데 텍스트가 보시면 바이스클인데 이제 C가 빠져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 뒤에는 리페어인데 좀 철자가 잘못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2월 달에 나왔을 때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한 반년 지났죠. 반년 조금 지났는데 지금은 제대로 뽑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영어 텍스트는 또 잘 나오는 편인데 한글은 또 깨지거든요. 그럼 한글은 나중에는 보완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보완이 되겠죠. 그럼 거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네, 그 인터넷도 처음에 나왔을 때 거품이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털들도 엄청 많이 생기고 했는데 네이버는 살아남았고 구글은 살아남았듯이 이제 핵심적인 플랫폼들은 살아남아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고 일반인들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저도 아니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내 일에 적용을 하고 싶은데 그럼 무슨 프로그램을 써야 되느냐. 저희는 사실 뭐 챗 GPT 정도만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영상에 적합한 툴이 있는 것 같고 뭐 텍스트에 적합한 툴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텍스트는 우선 챗 GPT랑 그 클로드 3.5 소넷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를 거의 대부분 활용을 하시고 이제 이미지는 미드저니라는 게 있고 그다음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요즘에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강연 때는 클로드 3.5를 코딩과 글쓰기에 현존 최강 적합한 모델이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그 사례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보시면 그 3D 둠 게임을 이제 그러니까 AI로 코딩해서 만든 거거든요. 3D인데 이거를 만든 게 그 프롬프트 문장 세 문장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프롬프터를 AI가 저렇게 생성해낸 건가요? 그렇죠. 게임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이 세 줄이었단 얘기고 그 세 줄을 보고 이제 AI가 코드를 쭉 만들어서 이런 게임을 만들어낸 거예요. 명령이 세 줄이었다고요? 네. 사람은 세 줄만 쓴 거예요? 네, 사람은 세 줄만 썼어요. 그때 당시에는 챗GPT는 이 정도의 코딩 실력은 아니었어요. 챗GPT가 또 하나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걔는 또 저도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얘를 뛰어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새로 나온 그 챗GPT 5는 아니고 챗GPT 5.1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 코딩 실력은 또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은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박사님 잠잘 시간 없겠어요. 이거 다 습득하려면. 잘 못 자고 있습니다. 그니까. 실제로. 너무 속도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제가 보니까 프롬프트 아까 약간 설명이 나오기도 했지만 왼쪽에 게임을 설계할 때도 그랬고 프롬프트가 거의 영어로 지금 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이 더 유리한 건가요? 프롬프트를 칠 때 언어적 선택은 내가 질문하는 이 내용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까? 를 생각하고 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만약 미국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 때는 영어, 그렇죠. 한국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고 싶을 때는 한국어로 치는 게 네. 더 적합하다. 더 적합하죠. 근데 그 프롬프트도 이제 어떤 식이냐면 사람이 프롬프트를 치기보다는 프롬프트 생성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할 필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미드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AI 같은 경우는 영어로만 프롬프트를 받거든요. 한글 이제 미드전이 프롬프트 생성기를 치면 한글로 쳐도 영어 프롬프트를 뽑아줘요. 그래서
이제 영어는 또 걱정하실 부분은 없는 게 또 영어 번역도 AI가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통번역사의 한 60, 70%는 AI보다 번역을 못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탑클래스의 통번역사보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웬만한 어떤 영어권에 있는 분들보다는 예.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그 딥L이라는 그런 어떤 번역, 통번역 AI가 있는데 그거 쓰시면 정말 번역 잘해요. 야, 이런 툴들이 있다면은 나도 정말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아이디어를 구현해낼 수 있겠구나. 흥분을 했는데 아직도 AI 툴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죠, 지금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23년 조사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건데 그 10명 중에 거의 1명 정도만 이용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9명은 안 써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하루에 41분을 평균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꽤 그러면은 그렇죠. 많이 쓰는 건가? 그렇죠. 얘가 왜냐면 질문 한 번 하고 답변하는데 뭐 몇 초 안 걸리잖아요. 쓴 사람들은 많이 쓰는데 안 쓴 사람들은 아예 안 쓴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9명은 과연 왜 안 쓰는가에 대한 답도 이제 여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예. 높은 지식 수준을 요구해서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서. 막상 안 써본 사람들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AI? 나는 AI랑 거리가 뭔데? 하면서 이제 좀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그냥 엄청 간단한 질문 하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뭐 먹는 게 좋을까? 근거를 들어서 얘기해줘. 그러면 답변을 쭉 해주겠죠? 아, 맞아요. 이게 오픈 AI가 목소리로 거의 다 되게 또 얼마 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이스 기능을 쓰시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오픈 AI에 챗 GPT에 그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문장을 타이핑하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딱 키고 이거 해줘 이러면 되게 그럼 저같이 발음이 분명한 사람들은 아주 유리하겠는데요? 약간 뭉개줘도 되기는 해요. 그렇군요. 그래 깜짝 놀랐네. 정말 끝이 없네. 앞으로는 AI를 활용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발전 속도를 제가 강조를 드렸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 말 정도만 돼도 안 쓰고 못 빼길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사실 제가 이게 좀 관심이 있는 게 제가 실내 건축에 관심이 많아요. 최근에 3D 작업 같은 잘하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분이 저한테 요새 챗 GPT한테 도면을 그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수빈 씨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영상이 영상 제작자나 공학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전 분야에 어디에 적용될지 모를 만큼 꼭 필요한 네. 기술이다. 네네. 첫 번째 이유. 잡무가 확 줄어들 것 같아요. 저한테 예를 많이 들어주셨었는데요. 예. 그 예를 들면 그 한 교육 업체에서 수강 연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스캔해서 받아요. 이 받은 거를 사람이 타이핑해서 어떤 엑셀에 집어넣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1년에 한 5만 건 정도를 타이핑을 한대요. 이 5만 개의 이 작업을 사람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굳이 사람이 할 필요가 그 있을까? AI 맡기고 인간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게 차라리 어떤 뭐 기획적인 거나 디렉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은 사람이 하는 게 더 훨씬 더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단순 반복 노동은 거의 AI로 다 대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게 단순 업무도 맡길 수 있으니까 직원의 수도 정말 필요한 인력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퇴직도 많이 하잖아요, 젊은 층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젠지 분들이 그 4명 중에 3명은 입사하면서 퇴사를 고민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양쪽이 다 손해라고 생각해요. 대표님은 당연히 손해인데 퇴사하는 그분 입장에서도 그 경력이 조금 잘려서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럴 거면 차라리 이분들이 배워야 하는 그 일을 전부 다 AI 프로세스로 대체를 하게 되면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도 이 프로세스는 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 방향성이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사실 좀 기업 대표님들 중에서 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이렇게 체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이 분야가 말하기 시작하면 무궁무진한데 저희가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좀 해볼게요. 조수빈 큐레이션은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죠. 네. 가능한 예를 보여주셨어요. 그쵸. 이 영상 하나 보고 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Now that we've indeed done this once, let's actually start sharing insights today. In fact, today. I am Oh Jong-chol, the one and only communication entertainer in the world, creating reasons for people to smile.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한테 배우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사실 어렵지 제가 이거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이것도 네. 어떤 플랫폼을 쓴 거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데 그마저도 더 쉽게 됐거든요. 유튜브에서 이제 그냥 내가 한글 컨텐츠 올리잖아요. 네. 지금은. 그러면 그거 다 번역해서 퍼뜨려줘요. 아, 그럼 제가 지금 돈 주고 번역 안 맡겨도 되는 건가요? 안 해도 돼요. 어떤 식이냐면 그 유튜브 영상을 지금 올렸잖아요. 그거를 그냥 유튜브에 어떤 기능을 누르면 다 번역이 되게 할 거래요. 天哪！我突然觉得有点呼吸困难，这什么啊？先等一下，有个很像枪的东西，这应该是电动车。 충전기긴 하겠지만 와 이거하고 이거 비깁니다. 네, 저 들어보면서요 중압감이. 아, 근데 여기는 그러면 차 Look around at the cars on display here. No, we don't. Oh, you don't? Ah, okay. Are all these cars worth billions here too? That's right. How about 130? 30 y 150 millones, Tendrás que mirar un poco más arriba. 190 millones. Aún más alto. Espera, entonces ¿qué tan alto? 이것도 옛날 얘기가 된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지시는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프롬프트를 잘 쓰는 방법 따로 있다고요? 예를 들면 프롬프트를 적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롤플레잉이라고 해서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해서 네. 대화를 많이 하라고. 네, 너는 뭐 예를 들면 20년 차 마케터야 이런 거를 하면 성능이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이거 딱히 안 해도 되거든요. 그게 옛날 얘기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참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이게 한두 달만 지나도 제가 말한 게 너무 옛날 얘기가 돼버리는 저 이 거예요. 영상 올렸을 때 먹힐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예를 들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쓰는 레벨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딱히 못해도 되는 방향으로 많이 왔어요, 지금.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프롬프트 생성기를 쓰면 그냥 내가 별말 안 했는데 그걸 멋있는 딱 AI에 최적화된 프롬프트로 딱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은 조심스러운 부분은 아주 고급 레벨 있잖아요. 예를 들면 AI 서비스를 내가 만들 거다. 그런 레벨은 많이 알아야 돼요. 쭉 듣다 보니까요. 아, 이거 정말 꼭 필요하다. 정말 우리가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자괴감도 듭니다. 이렇게 AI가 다 알아서 할 거면 우리는 뭐 타러 사나? 예.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AI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디자이너 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정말 하드워킹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반복적인 일, 이런 것들을 AI에 많이 맡긴다고 하면 나도 좋은 거죠. 왜냐면 내가 하는 역할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의사결정,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디렉팅 영역, 기획 능력까지 다 위임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종 픽은 어쨌든 인간이기는 해요. 이거는 나중에도 좀 변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 관계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서 향후에 저에게 방향성의 어떤 큰 키워드는 소통이랑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네, 제가 그래도 초반에 아나운서님께서 하시는 이런 퍼스널 브랜딩 채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더 성장할 거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AI로 활용해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고 또 일부 콘텐츠를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조수빈이라는 사람이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해도 예. 사람이랑 AI랑 다르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랑 네. 똑같은 맛을 내는 AI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있다 해도 엄마가 끓여주는 걸 원한다는 거죠. 다시다 한 스푼 딱 넣은 그 엄마의 맛은 그쵸. 흉내낼 수 없다. 흉내낼 수 없죠. 왜냐면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AI 시대에 각광받는 직업이 AI 공학도가 아니라 영성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스님, 목사님, 점 보시는 분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는 기계가 다 많이 대체를 하기 때문에 기계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마지막 영역이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굉장히 공감은 돼요. 마음에 관한 영역은 예. AI로 대체하긴 힘들다. 사람과의 소통과 AI 소통했을 때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한테 많은 툴을 소개해드렸잖아요. AI 툴을. 너무나 많은 툴이 있는데 뭐 어느 걸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이런 그 컨텐츠 툴의 방향은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주요 키워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올해 말, 그 다음 내년도까지는 영상 AI의 전쟁이 시작됐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핫샷이라는 어떤 플랫폼이 또 새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4명이서 4개월 만에 개발을 한 거래요. 근데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영상을 한번 뽑아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상 AI 플랫폼도 많이 나올 건데 새로 나온 플랫폼들이 영상을 뽑아내는 퀄리티가 이전 거보다 뒤처지지가 않아요. 지금은 AI 연구자들도 그렇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영상에 집중하고 있어요. 합성형 AI로 영상을 만드는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올해 하반기 그다음 내년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람이랑 비슷한 휴먼-like AI들이 굉장히 발달할 거다. 자, 음성을 AI로 뽑을 수는 있는데 올해 초만 해도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처럼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또 가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사용료 부분이 이제 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플랫폼이 많다 보니까 저도 월 구독료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80만 원 쓰거든요. 그 사용료가 점점 저렴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제 B2C 어떤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B2B 서비스로도 굉장히 유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들이 내 플랫폼을 많이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좀 기업 친화적으로 기업의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챗GPT를 붙여서 뭐 CS를 한다든지 기업 친화적인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역대급 충격과 공포의 AI 특집 조수빈 큐레이션에서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어요? 같이 보시니까. 굉장히 저는 이런 촬영이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 긴장도 많이 했는데 예. 긴장을 많이 풀어주셔서 예. 굉장히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말 대박이세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이 강의를 저도 들었지만은 상당히 뭐 돈으로 친다면 비싼 강의고요. 아무 데서나 절대 들을 수 없는 강의인데 저희 조수빈 큐레이션을 위해서 흔쾌히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뭐 일주일 지나면 또 옛날 얘기 돼요. 맞아. 네. 자, 1편. 자, 저희가 2편에서는요, 궁금하시죠? 그렇게 양가했던 학생이 카이스트 가고 하버드 연구원됐습니다. 저게 2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1편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